자, 오늘 문법 정리의 제일 기초적인 단계로 오형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모든 문장이 이 5가지 중에 5가지 중 하나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친구들 해석을 시켜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좀 틀리게 이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바로 이 조사 부분입니다. 조사. 주어 뒤에는 은는 이 가를 붙이고, 그죠? 목적어 뒤에는 을를 붙이고, 그리고 보어는 이다, 되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많이 연습, 해석은 많은 문장을 접해보고 연습하면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형식과 5형식인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물론 얻어질 수 있겠지만 요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2개 있는 경우예요. 목적어가 2개 있는 경우 에게 르리라고 해석을 해준다.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 물론 이제 비슷하게 명사가 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오기도 하겠지만은 자,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때 그거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4형식은 1형식은 S가 V하다. SV만 있고 2형식은 SVC 따라서 S가 C이다 되다. 3형식은 SVO S가 O를 V하다. 4형식은 IODO 해서 IO에게 DO를 V 해주다. 5형식은 SVO OC에서 주어는 O가 OC하게 V하다. 요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장 보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 여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쌤이 기본적인 걸 해석을 지금 수업을 할 텐데 여기 뒤에 보면 네, 암기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이거 수업 듣고 그 내용 정리를 해서 여기에 답을 쓸 수 있는가 그걸 연습해보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근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서 앞에 조금 더 설명은 해주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2형식하고 5형식 정도예요. 2형식에는 뒤에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뭐뭐인 채로 있다. 무슨 단어 있어요? remain 또는 keep 이런 단어들 있죠. 자 그리고 뭐뭐 해지다 뭐뭐 되다 할 때 이 자리에 우리가 편히 쓰는 거 뭐 go라든가 turn이라든가 grow라든가 물론 become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사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수거처럼 쓴다는 거 따라서 결국 단어죠. 실현되다 할 때는 come true 그죠? 잠들다는 fall asleep 마르다 우물 같은 게 말라버리다 run dry 그 다음 부족해지다 run short 창백해지다 turn 플러스 색깔이에요. 색깔이 오는 건 앞에 turn 그 다음 상하다 go blind 눈멀게 되다 맹목적으로 되다 go blind 아 상하다는 go bad 그죠?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look 뭐뭐처럼 보이다 알죠? seem 뭐뭐인 것 같다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외워주고요.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이게 2형식에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는 가능한데 부사는 안 된다라는 거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정리할 거는 명사 다음에 y나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friend 친구 있잖아요. 여기에 ly 붙어도 얘는 부사 아니에요. 그죠? 친한, 친근한 형용사가 돼요. 근데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죠. 자, 부사는 이 자리에 쓸 수 없다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뭐뭐하게 보이다, look. 뭐뭐한 맛이 나다, taste.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뭐뭐하게 느껴지다, feel. 뭐뭐한 냄새가 나다, smell. look, taste, sound, smell, feel 이렇게 5가지 동사는 뒤에 형용사는 되는데 부사는 안 되죠. 자, 요런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요 위에
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거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돼요. 그 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할 텐데 그 he is a wise man 있다고 합시다. wise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이걸 wise를 어떻게도 쓸 수 있는가 하면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 of wisdom도 wise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of wisdom. 그러면 얘처럼 쓰고 싶을 때 우리는 왜 기본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한 단어는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며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a man of wisdom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해서 여러분 지식 참고 속에 한번 넣어주고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형식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경우 자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있을 것이고 목적어가 목적 보어이다 할 때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동사인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도록 부의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 자리에 동사의 형태를 쓸 때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는지를 전체를 완전 체계적으로 다 알도록 합니다. 일단 요 관계가 A는 제일 첫 번째 목적어 대 목적 보어 관계가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면 수동은 뭐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고 되다지. 그래서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 되면 얘는 전부 PP를 씁니다. 여러분 3단 변화 외우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게 PP. 수동이면 PP예요. 자 이제 능동이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다.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능동이면 앞에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 앞에 동사가 뭐일 때? 지각일 때, 사역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 준사역이라고 알고 있는 헬프일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지각, 사역, 헬프에 다 속하지 않는 그 외 이걸 굳이 하나하나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 외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전부 이 룰에 속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입력해서 외우게끔 만들면 돼요. 위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구문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각동사는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는 원형도 되고 ing도 돼요. 원형이나 ing요. 물론 원형이면 목적어가 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는 걸 지각하는 거고 목적어가 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각이 뭘까? 그죠? 지각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동작을 냄새 맡고 동작을 맛보고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서 중학교 때 외우는 과정에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보다 셋, 듣다 둘, 느끼다 하나. 이러면 편해요. 보다 세 개 뭐 있을까요? see, watch, look에 있겠죠. 이건 앞에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듣다 두 개는 뭐가 있을까요? hear이나 listen to 있겠죠. 두 개. 그 다음 느끼다 하나, feel이에요. 이런 동사들이 쓰이면 능동일 때에 한해서 물론 목적어 다음에 원형도 되고 ing도 되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세 단어가 추가가 돼요. 보다 부분에 두 개가 추가되거든요. 알아차리다, notice 알아채다. 그 다음 observe 관찰하다. 이거 보는 거랑 관계 있죠. 요 두 단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느끼다에서 파생돼서 느끼다, 인식하다. 쉽게 말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perceive란 단어가 있어요. 요거 세 개가 나중에 추가될 거예요. 지각동사, 지각, 목적어, 원형이나 ing 이렇게 해주고요. 사역, 목적어, 원형. 사역은 가볍게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시키는 거 make,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have, 시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let make have 이 세 개 정도. 그래서 사역, 목적어, 원형. help는 준사역,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나 to예요. help 목적어 원형 to.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이건 다 알고 있도록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겁니다. help 목적어 원형이나 to. ing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에 속하지 않는 그 외는 전부 뭐가 될까? ask라든가 tell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들 그 외 목적어 전부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나올 때마다 따로 외워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쌤이 keep을 할게요. find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엔 안 쳐도 돼요. keep 목적어 능동 ing입니다. 얘는 물론 수동이면 pp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keep 목적어 능동 ing 수동 pp. 그 다음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자리에 keep 목적어 들어갑니다. 목적어 다음이에요. kee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는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치게 될 거니까 요 부분은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쌤 생각에는 결국 문법은 해석과 연관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건데 해석은 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해석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쓸 수 있을 때 있나 없나, 그죠? 아까 4형식, 5형식은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자, he gave까지는 잘 됐죠. 그 다음에 her some flowers last week. 지금 봤을 때 해석이 본능적으로 바로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 부분은 패스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 따로 보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끊어줄 것인가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친구들, 네,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죠? 여기는 her과 sunflowers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구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gave 주었다. her과 sunflowers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명사가 왔을 때는 그녀가 꽃이다. 이건 아니죠. 이 부분 해석은 그녀가 꽃이다면 5형식, 목적어가 목적보어다. 안 되면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에게를, 그녀에게 꽃을 좀 주었다죠. 그 다음 내가 인형이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엔 내가 피아니스트다. 되네? 그러면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만들었다. 얘는 5형식이 되는 겁니다. 4형식, 5형식 해석은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형식에서 굳이 테스트는 하지 않겠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네,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친다라고 했는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에게를 인 순서를 르를 먼저 쓰고 에게를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때 전치사가 필요해요. 에게를은 르전 에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에게를 르전 에게. 그때 전치사로 to를 쓰는 단어들 거의 대다수. for를 쓰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라고 하고 싶어요. make for예요. by get. make by get. 이걸 첫 글자 따서 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make by get 그리고 do 뭐뭐 해주다, 들어주다, find 찾아주다, 노래 불러주다. 그리고 ask는 of.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우리에게 프렌치 teach니까 teach는 우리가 외웠던 부분이 없거든요. 이거는 to us 이렇게. 앞에 she teaches는 똑같죠.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이건 고칠 때 for가 될 겁니다. 나에게 오늘 신문을, 그녀에게 우유를, 그녀의 우유가 아니고
그녀에게 우유를 가져다 줬다. 이건 연습해 볼까요? 자, he got. 에게를은 를 전에게. 를 전에게. 이때 get은 위에 있었어요. for를 쓰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얘는 해볼까요?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되니? may I? 동사 ask까지는 똑같죠? 를, 에게, 를은 를 전에게. 를 a question. 전치사에게. ask는 뭐 쓴다? 네, of 쓰는 거죠. 이렇게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고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5형식은 어떤 특징? 그가 대장이다.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장이라고 불렀고요. 그 개가 해피야. 그래서 그 개를 해피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는 야구선수다. 그래서 그를 야구선수로 만들었다. 요런 해석은 조금 쉬운 거니까 네, 요거는 프린트하고 현장에서 좀 해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 요렇게 외웠던 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잘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다음 주 여러분들이 요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푸는 거의 단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중학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틀린 문장 찾기로 문제가 전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고 어떻다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오픈이란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쓸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에 표시를 먼저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내가 그 창문을 열라고 말했다. 5형식 문장인 거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연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다. 하도록 말했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단서가 될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연습. 그럼 답은 바로 나오거든요. 암기가 돼 있으면. 이 경우는 내가 연다는 능동이니까 told 보고 결정하죠. 여러분도 이게 점점 빨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told는 그 외니까 to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가 기다린다 능동. 능동은 make 보고 make 딱 보면 사역. 그러면 동사 원형. 그죠? 나올 거예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르면 건의를 하세요. 자, 이것도 그가 침묵을 지킨다 능동. 그럼 want 기준. want는 우리가 외웠던 지각 사역 help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 목적어 to keep. 그녀가 노래한다 능동 listen. 그럼 이 단어 보고 하죠. 지각 동사니까 지각 목적어 원형이나 ing. 그들이 옮긴다 능동. 그럼 ask 보고 결정하는 거죠. ask 목적어 to 이렇게 그죠? 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풀어주면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경우 볼까요? 이 라디오가 고쳐진다. 이건 수동인데 그럼 앞에 것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라디오가 단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repaired. 고쳐져 있기를 원한다. 근데 want 같은 경우는 to를 살려서 to be repaired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내 가방이 옮겨진다. 옮겨진다. 내 가방이 옮긴다는 안 돼요. 그죠? 내 가방이 옮겨진다. 수동이니까 pp.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형식 우리가 암기를 다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테스트를 받고 나서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프린트를 받는 게 12페이지 정도부터 받게 될 텐데 쌤이 추구하는 추구미, 추구 문법이 있어요. 결국 해석이 되고 영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형식을 가지고 빈칸에 비어있는 자리에 내가 동사를 시제에 맞게 정확히 쓸 수 있는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만 가지고 쌤이 한 번 더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소파에 누웠다. 이럴 때 있죠. 그는은 있어요. 그러면 소파인데 소파만 있는 거야.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소파에 그 다음 누웠다. 그죠? 소파만 있어요. 그러면 소파에 소파 위에죠. on.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웠다는 눕다라는 단어가 lie, 과거는 lay, pp는 lay. 그러면 누웠다는 lay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건 아예 없네? 그럼 차례로 가볼까요?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죠? 그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들을 수 없다. 현재니까 can't hear. 그가 인데 이 자리가 he가 아니잖아요. 왜?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him. 말하는 거. 지각, 목적어, 원형이나 ing인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니까 spea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기 해석이 있고 여러분은 수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타임을 한번 다시 가지도록 그렇게 할게요. 2차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